읽을게요. 밑줄 친 데만 1문단 갈게요. 식물은 대부분의 영양소를 토양에서 얻는다. 근데 토양은 식물 뿌리와 미생물도 있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지만 초록색 공생하기도 한다. 노란색 읽을게요. 식물은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양분을 미생물에게 주고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양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지금 1문단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땅 속에는 식물뿐만이 아니라 미생물도 있는데 이 둘은 경쟁뿐만이 아니라 모두 한다. 초록색, 이게 포인트야. 초록색이 포인트. 근데 공생하는 거에 대해서 노란색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 식물이 미생물한테 하는 거. 그다음에 파란색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 미생물이 식물한테 하는 거.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색? 초록색. 다 색깔이 또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노란색하고 파란색 섞으면 초록색. 할게요. 이 문단.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이 공생이고요. 누가 누구한테 이거 얘들 방향성도 우리 국어 지문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종류를 영양소가 있는데 그 이 중에 하나인 질소는요. 밑줄 친 데만 읽을게요. 질소는요. 식물 생장에 큰 영향을 준다.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삼중결합 보이죠? 삼중결합으로 있는데 그럼 이렇게 삼중결합으로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면 이 삼중결합을 깨야 돼요. 그 과정이 지금 괄호 1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 자, 1번 가로 갈게요. 이 삼중결합을 깨면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질소 고정이 필요하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거지. 1문단에서는 이렇게 했어. 토양 속에 있는 누구와 누가 식물과 미생물이 서로 뭐 한다? 공생한다. 얘도 얘한테 뭘 해주고 얘도 얘한테 뭘 해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토양 속에는 뭐가 있대요? 질소가 있어. 질소는 얘한테 엄청 도움이 된대. 근데 이 질소가요. 무슨 결합이 돼 있다고? 삼중 결합이 돼 있어서 얘가 지금 이걸 당장 사용할 수가 없대. 그래서 저거 사용하려면 뭐 해야 돼요? 깨야 돼. 저 결합 구조를. 저 결합 구조를 깨면 다른 질소 화합물인 뭐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나 질산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네. 아, 이 결합 구조를 깨면 암모니아나 질산염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줄였으면 안 되겠네요. 자, 줄여쓰지 않을게요. 야, 네가 너무 좋아해서 이상해졌잖아. 자, 계속할게요. 줄여쓰지 않겠습니다. 질산염으로 변하는 과정인 질소 고정. 아,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얘가 삼중 결합이 깨져서 이쪽으로 변환이 되면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질소 고정. 네,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괄호 1번이었어요.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은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단백질과 얘들아 너무 길어. 얘들아 길면 줄여서 읽어야 돼요. 잘 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는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에 의해서 질소가 얘들아 환원이 뭐예요? 질소 고정된다고. 환원돼요. 암모니아. 봐봐. 질소 고정이 뭐야? 아, 빨간색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니? 이게 지금 질소 고정. 이게 뭐라고 얘들아? 환원되는 과정. 이해됐어요? 근데 이 환원을 누가 시켜준대? 질소 고정 효소 그냥 세균이 시켜준다고 할게요. 알겠죠? 근데 그 세균이 가진 효소, 그지? 그 세균이 가진 뭐가 있다? 효소가 뭘 일으킨다? 촉매 역할을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정보 자꾸 이제 이렇게 정립해 갈게요. 자,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효소의 촉매에 의해서 환원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얘들아? 앞에서 이 까만색 정보 줘놓고 질소 고정까지 줬지. 그 다음에 질소 고정을 다른 말로 환원이라는 말로 치환했지. 치환해놓고 정보 계속 추가시켜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간다라는 그 틀은 계속 동일한데 그 사이에 정보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라고.
아니, 처음부터 이거 얘기해줬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지? 지금 계속 요 사이에 집어넣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럼 나 3번 가로 읽어도 돼요? 근데 질소 고정 효소는요, 동그라미와 네모로 두 개로 또 나뉘어질 거래, 얘들아. 자, 효소를 이제 두 개로 나눠볼게, 얘들아. 효소 두 개로 어떻게 나눠진대, 얘들아? 동그라미와 네모. 줄여서 읽을게요. 철단, 그리고 몰철단으로 나눌게, 얘들아. 네, 줄여서 읽어요. 철단과 몰철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 자, 계속 읽겠습니다. 두 개의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촉매가 활성되지 않는다. 그때 철단은요, ATP를 분해해요. ATP가 그냥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너지의 근원을 분해해서, 그럼 에너지를 얻겠지, 그치? 에너지를 얻어서 몰철단에다가 전자를 공급한대.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 얘들아? 얘가 지금 뭐를 분해한대? A를 분해한대. A를 분해하면 뭘 얻어요? 미안해요. 에너지를 얻은 거죠. 에너지를 얻어요. 그럼 에너지 얻은 걸 통해서 얘한테 뭐를 공급해요? 전자를 공급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계속 읽을게요. 전자를 공급하고 그러면 몰철단은요. 공급받은 전자로 질소기체를 환원이란 말 겹치네. 환원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얘들아?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는 뜻이겠네. 이해됐어요? 그럼 앞에 봐봐요. 몰철단이 전자를 공급받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뜻이야? 요게 일어난다는 뜻이네. 자, 요게 일어난다라는 거는 질소의 삼중 결합이 깨져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 암모니아가 생성된다는 얘기는요. 식물이 요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가 있겠네.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정보를 쭉 나열해놨다. 정보를 추가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계속할게요. 자, 나 4문단 가도 되겠니? 자, 철단과 몰철단은요, 모두 산소 분자에 의해서 빠르게 비활성화되는데, 그럼 잠깐만 있어 봐봐. 앞에 봐. 지금 우리 질소 고정하려면 이 동그라미와 이 네모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돼? 활성화돼야 돼요. 돼야 되지, 그치? 근데 지금 얘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누가 있으면 안 돼? 산소가 있으면 안 그렇지. 산소가 차단돼야 되네. 그치? 지금 봐봐. 읽어볼게요. 산소 분자에 의해서 비활성화되는데 철단이 산소에 의해 활성이 반으로 줄었는데 얘들아 이거 다 필요 없어 얘들아. 그냥 시간의 차이가 좀 있다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둘 다 산소가 있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 얘들아 산소가 있으면 얘가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지금 이거 못하지? 그럼 이거 다 안 되는 거네? 그럼 만약에 얘가 아니더라도 얘가 안 된다면 그럼 얘 어차피 못하는 거네?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시간차는 나중에 너희가 어떤 문제에서 그 시간을 요구하는 선지가 나오면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시간차일 뿐이고 포인트는 뭐다? 둘 다 산소랑은 안 된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분홍색만 읽어볼게요.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그런데에다가 별표 쳐놔. 그런데 질소 고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포호흡 과정에서 만들어진대. 그럼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런데 질소 고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생물체는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 이해돼요?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 읽기 전에 거꾸로 가봐. 세포는 뭘 해야 되지? 호흡을 해야 돼. 호흡을 할 땐 뭐가 필요하지? 산소가 필요해.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가 필요한데 얘는 또 질소 고정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 이런 딜레마가 생긴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얘들아?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질소 고정을 한다라는 거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세포가 뭐 한다라는 얘기야? 호흡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세포가 호흡을 한다라는 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산소가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산소가 필요하네.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딜레마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개발했는데 그때 무슨 색이 튀어나왔니? 초록색. 공생. 이해됐어요? 질소 고정 세균의 하나인 뿌리옥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이 대표적이다. 아, 식물과 세균이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서로 돕는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얘들아 기억을 일단 먼저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할 수 있겠네요. 얘들아 1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3번 갈게요. 기억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자, 1번 반감기가 다른 게 이게 관련이 있어요. 얘들아 산소의 딜레마랑. 자, 그다음에 2번 질소 고정 세균이 에너지를 생성할 때와 질소 고정을 수행할 때 모두 산소가 필요한 아니지? 자, 그다음에 질소 고정에 쓰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산소가 질소 고정 효소. 오, 정확했어.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호흡을 해. 근데 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해. 맞죠? 하지만 이 효소들에게는 산소가 있으면 안 돼. 이거였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4번.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작용이 일어난 산소 농도는 이따가 얘기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근데 계속 읽어볼게요. 농도에는 질소 고정 세균의 호흡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거 맞춰준다 그랬거든. 이따가 가서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질소 고정 세균이 호흡을 통해 얻은 에너지가 산소 때문에 비활성화된 질소 고정 효소를 되돌릴 수 없다고. 이것도 이따가 나와요, 얘들아. 4, 5번은 이따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5문단으로 가겠습니다. 5문단 가도 되니? 자,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생활을, 그럼 얘들아, 니네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건 뭐니? 이 세균하고 콩과 식물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딜레마를. 그지?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자, 계속 갈게요. 스몰 A 갈게요. 뿌리혹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 생물로 하여금 뿌리혹을 형성하게 하여 공생한다. 뿌리혹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아. 오케이. 그럼 잘 봐봐. 뿌리혹 세균이요. 단독으로 살 때도 있고, 누구한테 살 수도 있는 거야? 콩과 식물한테 붙어서 살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한테 붙어서 살 때만 뭔가 지금 하는 거네. 그치? 자,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뿌리혹 세균은 콩과 식물의 뿌리혹 안에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오케이, 우리가 정보를 얻어낸 게 뭐예요? 여기다 좀 적어보면 이런 거지. 뿌리혹 세균이라는 게 있었어. 이 뿌리혹 세균은요, 콩과 식물하고 같이 있을 때 뭐로 변환한다? 거기 써있어. 박테로이드라고, 그치? 박테로이드로 변환을 하면서 얘가 뭔가 하는가 보네, 그치? 그 정보 하나 얻어냈어요. 그렇게 되면 질소 고정을 수행해서 생산한 암모니아를 식물에게 공급한다. 이게 왜 파란색이야? 미생물이 식물에게 해주는 거니까 파란색인 거야, 얘들아. 1문단하고 연결해 놓은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 사이에 그럼 야, 미생물도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미생물이 식물에게 얻는 건 무슨 색? 노란색. 그럼 뿌리혹 세균은 A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연료인 탄수화물을 식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래서 노란색. 이해됐어요? 네,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있잖아, 이게 그림이 원래 이 밑에 있었어. 그림이 이 밑에 있었는데 그림에 관한 설명이 뒤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그림 뒤에 갖다가 조금 더 확대해서 넣어놨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뒤쪽으로 가시면 더 돼요. 자, 169페이지 갈게요. 6문단 가겠습니다. 콩과 식물은 뿌리혹 세균과 화학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며 뿌리혹을 형성하는데 콩과 식물의 뿌리가 뿌리혹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보내면 뿌리혹 세균이 반응하여 뿌리털에 결합한다. 얘들아, 1번은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나 2번부터 갈게요. 색깔 표시 잘 보면 그림 다 이해돼요. 뿌리혹 세균에다가 선생님이 무슨 색깔 칠해놨니? 내가 그림에다가 1, 2번 숫자 다 붙여놨죠? 천천히 가시면 돼요. 뿌리혹 세균 빨간색 보입니까? 네. 그 점점점 보여요? 네. 자, 읽어볼게요. 2번, 뿌리혹 세균이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해서 뿌리털의 끝이 굽어지고, 뿌리털의 끝 굽어진 보라색 보여요? 네. 굽어지고 세포벽의 일부가 분해되어서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가느다란 관 형태의 구조인 감염사가 형성된다. 얘들아, 다 필요 없고 감염사 형성되는 거랑 뿌리옥 세균이랑 그냥 눈으로 봐줘. 감염사 형성된 거 보여요? 뿌리옥 세균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 보여요, 얘들아? 네. 됐니? 네, 근데 이제 3번 그림 봐봐.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통해 안쪽으로 신장한다라고. 근데 그림 3번 봐봐. 지금 안쪽으로 더 이렇게 길어지는 거 보여? 보라색으로 표시해놨어. 보이니? 자, 2번 그림에서 보라 색깔이 지금 3번 그림에서 보라 색깔 더 길어진 거 보여요? 그게 지금 본문에 안쪽으로 신장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해됐니? 그 관을 따라서 빨간색 뿌리옥 세균이 식물 뿌리로 들어가는 거 보여요? 그래서 색깔 표시된 거 다 비교될 수 있겠어요, 얘들아? 네, 요렇게 읽으시면 돼요. 결국 포인트는요. 2번과 3번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빨간색만 봐. 뿌리옥 세균이 결국 어디로 들어갔어? 뿌리로 들어갔어. 식물 뿌리로. 그 다음에 감염사는 어떻게 됐어? 아니, 2번, 3번에서. 감염사는 안쪽으로 관이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세균이 결국 그 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지. 사실 그것뿐이야. 2번, 3번 그림에서는. 보라색, 빨간색만 보라고. 이해됐어요? 네. 나 그럼 이제 계속 3번 읽을게요.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피층 세포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뭐가 됐다? 드디어 박테로이드가 된 거야. 아까 전에 처음에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설명해 준 과정을 다시 디테일하게 여기서 다시 집어주는 거야. 순서를 바꿔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박테로이드가 되는 과정을 그림 1, 2, 3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됐나요? 자,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보라색부터 읽고 빨간색 읽어볼게요. 감염사가 만들어지고 감염사가 안쪽으로 길어졌죠? 자, 그 사이에 뿌리옥 세균이 그 뿌리로 들어가게 되고 박테로이드로 발달하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림 봤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으로 가도 되겠니나? 네, 4번 그림으로 가기 전에 얘들아 3번 그림에 주황색 보여요? 자, 뿌리 피층 그리고 분열 중인 내초 보이니, 얘들아? 이게 서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합쳐질 거라고. 합쳐지는 그림은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 보여요?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거 보여요, 얘들아? 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얘들아 4번 읽을게.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내초의 생장이 계속돼서 결국엔 하나로 합쳐지고 혹처럼 튀어나오게 되잖아. 괜찮니? 네. 이해됐어요? 네. 감염사는 감염사가 그림이 없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합쳐졌다고. 네,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나한테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림상으로 봤을 땐 어때요? 뭐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감염사의 역할은 아마도 이게 감염시킨다라는 의미니까 세균이 안쪽으로 그렇지 들어가게 하는 거 그렇지 아마도 그거 아닐까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그럼 이제 또다시 얘들아 익숙한 색깔 나왔어. 그래서 뿌리혹은 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질소 화합물을 식물 전체에 보내기 위해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노란색, 파란색은 그대로 일치하는 거야, 얘들아. 중심 관다발의 기둥으로 관다발 조직 초록색. 아까 얘들아 4번 그림에서는 그 관다발 조직 초록색 보여요? 짧았지? 그치? 4번에서는 짧았는데 5번에서는 아까 관다발 조직이 어떻게 된다고? 발달한다고. 그래서 아까 그 주황색이 어떻게 됐어? 완전 커지지 않았어? 혹이 됐네. 이거 진짜 말 그대로 혹이 된 거야. 뿌리에 혹이 생긴 거야. 근데 내가 인터넷에 뿌리 혹을 쳤어. 니네한테 보여주려고. 엄청 징그러운 거야. 왜요? 그래서 귀여운 그림을 갖다 놨어. 밑에 신경 게 좋은데. 쳐봐. 네이버에 바로 나와 뿌리 혹. 아니 좀 감이 그런 거죠. 내가 쳐줄게. 내가 이 그림 갖다 놓은 거에 감사. 뿌리 혹 징그러워. 소연이 한 마리. 이게 바로 약간 정관상 잠깐만, 보여줘. 생강같이 생겼는데요? 징그러워. 귀여운데요? 귀여워. 징그럽지. 오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여운 그림을 갖다 놨는지 아시겠어요? 그 인터넷 뒤지던 중에 제일 귀여운 걸로 갖다 놓은 거야, 얘들아.
됐나요, 얘들아? 네. 친하게 잘 알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그림 1, 2, 3, 4, 5 순서대로 선생님이 본문하고 일치시켜가면서 색깔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림 잘 이해하라고 색깔 칠해놨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다 이해 못할 건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이 그림을 왜 읽는 거야? 산소의 딜레마 해결.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 얘네가 공생하는 이유는 산소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돼. 얘들아, 산소의 딜레마 왜 해결해야 되지? 그 질소. 질소 고정해야 되거든. 자, 그럼 해볼게요. 분홍색이 드디어 나와. 우리 질소 고정이 분홍색이다, 얘들아. 읽어볼게요. 성숙한 뿌리옥. 이 그림 1, 2, 3, 4, 5를 통해서 뿌리옥이 자랐어. 알겠죠? 성숙한 뿌리옥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성장하는데 목질화돼 딱딱해진 바깥층은 산소를 제한하네. 됐어요? 산소 차단은 해결했어. 자, 산소를 차단해서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다. 이건 지금 누구 도와줬다라는 거야? 얘네 안에 들어있는 효소. 효소 안에 들어있는 철단과 몰철단의 활성화를 시켰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계속해 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해결된 거 하나 남았어. 그럼 씨, 호흡은 어떻게 하지? 그치? 산소도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거 이제 하면 돼. 그때 식물의 뿌리옥에서 산소 공급은 주로 레그라는 애가 한다. 나와주네, 바로. 그죠? 자, 계속할게요. 자, 레그라고 부르는 산소 결합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된다. 레그는요, 숙주 식물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존재를 하며, 얘들아, 봐봐. 니네가 또 헷갈릴까봐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뭐가 존재한대요? 레그가 존재한대. 그 레그가, 이 그림이 생각보다 되게 징그럽다, 얘들아. 그 동그라미 있잖아. 근데 그 레그만 좀 박테로이드가 되게 다르게 동그라미야. 그 분홍색 칠하는 데만 동그라미가 좀 다르게 생겼어. 자세히 봐봐. 좀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니네 눈에 구분 잘 되라고 선생님 색깔 칠해 놓은 거야, 얘들아. 그 분홍색 칠해 놓은 데가 뭐예요? 박테로이드지. 징그러워. 그 박테로이드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레그 헤모글로빈이 있는 거야. 그 애가 누굴 전달해줘요? 산소 전달해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4번에서도 사실 레그 헤모글로빈이 조금 있는 거예요. 뭐 아직 그림으로도 좀 보이기는 하네. 그지? 자, 계속할게요. 박테로이드로 변한 게 거기 있으니까. 자, 계속할게요.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존재하며 호흡 중인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이로 인해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A와 환원력이 질소 고정이죠. 질소 고정을 제공하기 위한 호흡을 하기에 충분하면서도 과량의 산소로 인해서 질소 고정의 효소가 비활성화되지 않게끔은 또 유지를 해준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산소의 딜레마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네, 그림만 잘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는데 윤희는 아마 이거 다신 쳐다보진 않겠네. 아주 설명하는 내내 눈썹이 여기 만나 있어. 막 그림이 쳐다보기 싫은가 봐.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틀린 것만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1번에 1번. 생물학적 질소 고정이 다른 질소 고정에 비해서 지니는 장점 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3번. 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원소의 종류를 제시했고 각각의 원소가 식물에 필요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애들은 얘기했어. 그치? 내가 아까 안 읽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4번. 뿌리혹이 발달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는 괜찮아. 아까 1, 2, 3, 4, 5 그치? 뿌리혹이 아까 점점 자랐잖아. 자, 근데 시기별 질소 고정의 효율성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 공생 여부에 따라서 질소 고정 세균을 분류하고 이게 다 떨어뜨리는 거야. 자, 질소 고정 세균을 분류하고 각각이 지닌 고정 효소의 구조를 비교하였다. 비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갈게요. 2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뿌리옥 세균은 박테로이드로 변화하여 뭐야? 이것도 얘들아 7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뿌리옥 세균은 박테로이드로 변화하여까지는 괜찮단 말이야. 근데 레그를 합성하는 건 숙주 식물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어. 7문단에. 얘들아. 이것도 안 읽어서 그럴 뿐이야. 식물에
식물에 의해 네. 여기 지금 어디 있냐면 칠문단의 두 번째 줄 가봐. 이거는 감염 이후에 합성이 되는 거예요. 레그. 그치. 감염됐으니까 거기 얘네가 다 지금 뿌리오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레그는요, 숙주식물에 의해 합성이 되어 라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 봐봐. 결국엔 얘도 주체 혼란이야, 주체 혼란. 누구에 의해? 국어잖아. 그죠? 자, 나머지는 서로 맞기 때문에, 선생님, 그리고 문단도 옆에 써놨기 때문에 굳이 해석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전에 했나요? 네, 아까 했습니다. 아까 했을 때 얘들아 4번, 5번만 안 했기 때문에 4번, 5번만 잠깐 갈게요. 3번에 4번, 5번. 질소 고정 효소에 촉매 작용이 일어나는 산소 농도에서는 봐봐. 질소 고정 세균의 호흡이 가능할 정도는 돼. 다만 얘가 너무 과도하게는 안 한다고 얘기해줬잖아. 그쵸? 네. 질소 고정 세균이 호흡을 통해 얻은 에너지가 산소 때문에 비활성화된 질소 고정. 야, 근데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어. 야, 그리고 이 비활성화가 됐을 때 이 비활성화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안 넘겨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6문단 떠다 놨어요, 얘들아. 자, 근데 나는 이런 문제 풀이할 때도 늘 얘기하는 게 보기는 우리가 몰라, 곰팡이 균사는. 구균은 몰라. 균근은 몰라, 균근은. 하지만 우리가 A, 뿌리옥세균은 너무 잘 알지 않니? 뿌리옥세균은 잘 알아. 그럼 잘 봐. 우리 뿌리옥세균만 읽어볼까? 1번. A가 뿌리옥세균이죠?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 이거 얘들아 1, 2, 3, 4, 5번 중에 어디 나와 있어? 네, 2번 나와 있잖아요. 얘들아,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 누가 방출한다? 뿌리옥세균이. 오케이. 그러면 1번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 A만 볼 거야. 식물과 양분 교환을 위한 통로인 박테로이드를 발달시킨다라고 했네. 야, 박테로이드가 뭐였지? 얘가 얘로 변하는 거 아니야? 얘가 통로 역할을 했어? 박테로이드가? 감염사. 그치. 보통 통로는 감염사 아니면 아까 그 초록색 그 정도가 우리가 통로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거지. 정답 몇 번이에요? 네, 2번. 모의고사 풀 때도 간혹 시간 없으면 우리가 이미 주어진 정보만으로도 답이 깔끔하게 나올 때가. 근데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니? 문제 풀 때?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 그렇게 시간 처리가 엄청나게 돼, 얘들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매 시간 한다라는 건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하지만 내신을 위해서니까 나머지도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도 근데 다 거의 이런 수준이라서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네. 나머지 문제 다 이런 그냥 매칭 문제야, 매칭 문제. 네. 안 푼 문제 있니, 얘들아? 네, 없네요. 자, 요거 이제 멈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지금